우리는 쉬어도 피곤이 잘 풀리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고 해도 왜 자꾸 불안함이 올라오고 에너지가 고갈이 될까요? 오늘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인간의 세 가지 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몸 그러면 이 보이는 육체를 몸이라고만 이해합니다. 이 육체, 뼈와 근육과 혈관으로 이루어진 이 육체만을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뿐만 아니라 이 육체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죠. 그 에너지를 우리는 하나의 몸으로 또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에너지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에너지를 움직이는 것이 필요해요. 이 에너지의 흐름을 주관하거나 에너지의 흐름을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뇌의 정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정보도 하나의 몸으로 이해합니다. 그걸 정보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의 세 가지 몸에 대해서 육체, 에너지체, 의식체, 곧 정보체 이렇게 세 가지를 인간의 몸이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몸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대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건강한 몸, 행복감,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깨어지지요. 이 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몸을 컴퓨터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컴퓨터를 보시면 하드웨어가 있죠. 하드웨어가 우리 육체에 비유됩니다. 그리고 그 하드웨어가 움직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하죠. 그 전기가 바로 에너지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다고 이 컴퓨터가 잘 작동을 합니까?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우리의 정보체, 스피리추얼 바디. 이걸 의미한다. 그래서 컴퓨터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전기,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체와 에너지체와 정보체가 잘 유기적으로 균형 있게 조화롭게 움직일 때 우리가 원하는 건강, 행복,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육체가 약할 때, 여기 보시면 무기력해지고 휴식을 취해도 회복감이 없고 에너지체가 약할 때는 쉽게 지치고 집중력이 무너지고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고 정보체가 약할 때는요, 생각이 과잉되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육체 건강, 에너지체 건강, 정보체 건강 중에서 에너지체의 건강,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가 왜 소진이 되고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몸의 에너지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예요. 자율신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심장박동이라든지 호흡, 또 소화, 또 체온, 이런 거 생명유지 기능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신경계예요. 그래서 자율신경 다발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복부 쪽 태양신경총이라고 하는 자율신경 다발이 있어서 복부의 에너지 순환이 잘 안 되면 자율신경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이라든지 단전호흡이 이 자율신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교감신경은 여기 보시면 활성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싸우거나 도망가기 반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럴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근육들은 긴장을 하고 모든 것에 에너지를 딱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힘을 써요. 그래서 낮에 우리가 업무를 하거나 일상적인 일을 할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회복 시스템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휴식과 안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은 우리가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때 몸과 근육에 힘을 빼주고 이완해주고 그래서 숙면이 될 수 있는 호르몬들을 분비시켜주고 이런 작용들을 해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적절하게 이렇게 잘 균형과 조화가 맞춰지면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자율신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신경, 그 교감신경 항진 원인이 있어요. 어떨 때 우리 교감신경이 항진되는지. 갑작스러운 위험이나 공포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몸은 굉장히 긴장하죠. 이럴 때 교감신경이 완전히 항진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불안, 분노, 등의 감정적으로 긴장할 때, 그 다음에 운동이나 과도한 실체 활동을 할 때, 또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나 외상이 있을 때도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왜요? 그걸 이겨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 의지를 내서 그걸 이겨내거나 집중하거나 싸우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에너지를 내는 신경이죠. 그리고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거나 니코틴을 흡입할 때도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증상이 어떠냐? 심박수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혈압이 상승하고 동공이 확대가 되고 호흡수는 증가하고 소화 기능은 저하가 되고 긴장과 불안감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호흡이 우리의 그 안정감,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1분에 건강한 호흡은 10회에서 12회라 그래요. 그런데 보통 요즘 현대인들은 15회 이상 과호흡 증상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과호흡이 되다 보니까 심박수가 올라가고 이런 교감신경 항진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감이나 우울감이나 긴장감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원인은 우리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충분한 휴식과 이완, 명상이나 규칙적인 식사, 이런 것들로 몸을 관리할 때 부교감 신경은 활성화가 돼요. 이럴 때 사람들은 되게 평온해지고 또 호흡도 느려지고 동공은 수축하고 근육은 이완이 되고 심박수도 감소하고 소화 기능이나 배변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숙면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많은 증상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불안감, 긴장, 그다음에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이게 오래되면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뇌는 그것을 정상 상태로 인지해요. 그러다 보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서 나중에는 공황 상태라든지 자율신경 실조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자율신경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게 의식적인 호흡이 자율신경을 균형을 맞추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아주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5주간 호흡만 했는데 내담자들이 68%가 불안감이 해소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의식적인 호흡은 우리 내면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는 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